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윤희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희 손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희 박수진입니다. 네, 전일 뉴욕은 테슬라의 액면 분할에 8% 급등이 눈에 띄었고요. 오늘 아시아는 상해 셧다운으로 인한 수요 감소 기대로 WTI 원유가 7% 정도 내리며 인플레이션 우려도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본토를 제외한 홍콩과 일본 증시는 좋은 흐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오후 들어 상승폭을 축소하기는 했지만 마감에는 강하게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으로 돌아섰지만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팔자세는 계속되었는데요. 3거래를 연속해서 매도를 했고요. 다만 코스닥에서는 비교적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기관은 양시장 순매수한 가운데 특히 금융투자가 코스피를 향해 강한 러브콜을 보내며 마감했습니다. 네, 테슬라의 급등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 국내 2차 전지주들에게도 훈풍이 불었는데요. 특히 LNF, 천보,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소재 업종도 동반 강세를 보였고 그중에서도 LNF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연탄 수급 부족,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시멘트주, 수산주의 급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 여러분들을 웃고 또 울게 만든 종목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화요일 주코치 두 분 모시고 그녀들의 종목 콕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주코치 두 분 모셨습니다. 사영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박종훈 FS 리서치 수석 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별명이 있고 그때 사영관 차장님이 관이 하셨나요? 맞아요. 네. 관이. 네. 네. 그 연구원님께서는 뭐 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주아 씨, 네? 주아 씨? 네. 그 무슨 뜻이죠? 주식하는 아저씨. 주아 씨 귀여운데요? 주아 씨. 네, 그러면은 주아 씨 그리고 관이님과 함께 저희가 이제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 자주 나오시긴 했지만 또 미주 여러분 중에 팬분들이 많으시니까 한 분 한 분 좀 인사를 들어볼게요. 네, 차장님부터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그녀들의 남자 관입니다. 네. 그녀들의 남자. 끝났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네, 짧네요. 네. 좋습니다. 짧습니다, 항상. 네, 그리고 주아 씨님. 네. 뭐 주식하는 오빠라고 하기엔 약간 나이가 돼서 민망해서 못하고 주식하는 아저씨로 불리고 있는 FS 리서치의 박종훈입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분의 팬분들의 그 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개장이 방금 된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올라왔나요? 네, 이제 유럽 개장이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종목 이야기 먼저 나누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난 주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럼 잘난 주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주 첫 번째 종목은 다날입니다. NFT가 대세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 상승 속에 관련주가 부각이 되고 있고 NFT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관이가 또 소개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다날 오늘 급등하면서 12,000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기분 좋은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잘주는 고려시멘트입니다. 주가 고공비행 어디까지? 유연탄 가격 급등에 따른 판매 가격 인상과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멘트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시멘트주의 고공비행 어디까지 날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마지막 잘주는 쿠콘입니다. 데이터 경제 시대. 마이데이터 본격화 흐름을 타고 중장기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 긍정적인 시각이 잇따라 나오면서 주가에도 탄력이 붙는 모습인데요. 쿠콘의 데이터 경제 시대 이제 본격적인 막을 올리는 걸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주로 다날, 고려시멘트, 쿠콘을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모주도 살펴봐야겠죠? 네, 오늘 윤희와 함께 모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모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코리아 서킷입니다. 호실적 문제 없어요. 애플의 아이폰 SE 20% 감산 소식에 기판주가 동반 약세였습니다. SE는 보급형으로 실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동안 상승세에 대한 차익 매물로 해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리아 서킷의 조정 단계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모주는 파세코입니다. 계절 가전의 강자.
추울 때는 난로, 더울 때는 에어컨. 계절 가전의 강자에 캠핑 테마 수혜주로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3월 초 고점 이후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 최근에는 바닥을 다지는 분위기인데요. 새로운 계절의 도래와 함께 주가도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못주는 서울옥션입니다. 미술품 경매 선두주자 실적으로 증명. 올해도 온 오프라인 미술품 경매 부문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도 3월 들어서 꾸준한 상승세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11월 고점인 4만 원대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서울옥션이 그려나갈 주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못주로는 코리아 서키트, 파세코, 서울옥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주코치즈들의 잘주, 못주 종목 스토리 천천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톡톡부터 나누고 싶은 종목은 잘난 주식으로 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박종훈 연구원이 가져오신 쿠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 종목 마이데이터 강자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작년 4월에 상장된 종목이고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한 수혜로 작년 말에는 주가가 강하게 오른 바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주가는 급격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달 초에는 결국 고점 대비해서 50% 빠지면서 기존 공모가를 하회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다시금 5만 5천 원권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4.5%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쿠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박종훈 수석연구원이 가져온 종목인데요. 마이데이터 시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싶어요. 이게 보니까 본인 신용관리, 신용정보관리업이라고 하던데 먼저 이제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그 마이데이터는 말 그냥 용어 그대로 내 데이터입니다. 그전에는 내 데이터를 이런 금융기관들이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 상업적으로 이제 좀 필요로 하면 거기에 동의만 해주면은 그 업체들이 기업들이 알아서 그 여기저기 썼던 그런 데이터인데요. 그걸 갖다가 이제는 이것도 하나의 내 재산이다. 데이터도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데이터 3법이 제정되면서 이 마이데이터 개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내가 스스로 쓸 때마다 기업이 이제 물어봐주고 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내 손 안에 금융비서라는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올 초에 빠졌던 이유는 뭔가요? 예, 뭐 일단은 상장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어떤 제조업체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실적이 뭐 잘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정책 기대감이 나오면 밸류에이션이 높이면서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좀 관심이 사라지면 다시 이제 주가는 밸류에이션도 빠지고 이러면서 주가는 당연히 조정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동안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심에서 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더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그 사업자들이 고객을 대신해서 이 금융사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긁어내는 스크래핑 방식을 썼는데 이제는 API를 통해서만 이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이 쿠콘이 유일하게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독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API 개념부터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들러 소프트웨어에서 만들 때 이용할 수 있는 함수의 모집을 이제 AP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표준화돼 있어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업체가 쿠콘이 잘하는 게 이 표준 API를 가지고 금융사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그걸 API를 갖고 있어서 그게 실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서 국가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유일한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점유율이 뭐 국내에서 거의 이제 독보적이다. 진이가 한번 짚어줬는데 150개 금융기관, 1,300개 뭐 공공기관, 그리고 200개 핀테크.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알만한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토스, 뭐 와디즈, 뱅크샐러드 다 하더라고요. 예. 네, 국내에서 이렇게까지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건가요? 원래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이게 일정 어떤 표준화가 돼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너테이크스홀처럼 그 한 업체가 거의 독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은 업체들 여러 개 쓰게 되면 서로 호환도 안 되고 이래 버리면 그 사용하는 데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의 표준이 인정되고 그거 쓰여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거의 시장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좀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마땅한 경쟁자가 없어 보이는데 향후에도 그런 점이 이어질지가 궁금하네요. 예, 일단 첫째는 지금 그 단계가 아무래도 아직은 이제 안정화 단계 이제 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후발 업체를 다시 쓰기에 이종을 쓰기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다른 이원화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당분간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쿠콘을 보면은 이제 원자재 리스크에서 어쨌든 지금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실적이 받쳐줘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까? 예, 보시면 굳이 제가 이 시점에서 이 회사를 갖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겁니다. 이제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체가 강하다 보니까 실적에 기반해서 그래서 보는 업체들을 위주로 좀 주가도 많이 갔었고 좀 안정화되고 그래서 보셨는데 지금 보시면 하반기 글로벌 경제든 우리 경제든 조금 위기 이유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 원자재 상승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실적이 지금 제조업체들이 잘 나오고 있지만 혹시 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원자재 가격 때문에 또 유통하는 것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실적이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서 자유로운 업체 중에 하나가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라던가 아까 또 요즘 이제 한창 다시 좋아지고 있는 뭐 NFT나 메타버스나 이런 관련된 업체들, 특히 온라인 사업 쪽의 업체들이 아무래도 뭘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원가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좋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시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 이 수수료가 전체 매출의 한 90% 정도를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산업 특성상 좀 높은 영업 레버리지도 나올 것 같은데 영업 이익률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당연히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말 그대로 고정비가 어느 정도 있지만 그 고정비를 넘어 순간부터 이익으로 다 잡힌다는 겁니다. 사실 애플이 여러분들이 아시기엔 스마트폰이나 뭐 노트북 이런 걸 파는 하드웨어 업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음원이라던가 이런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콘텐츠 이런 것들을 팔아서 더 수익이 훨씬 이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보다 이익률이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사실 이익률은 일정 고정비가 올랐으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이제 올해가 이제 좀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관이는 그럼 쿠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굉장히 마이데이터에 관심이 많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또 그 사업을 마침 하고 있어요. 획득을 해가지고 하고 스마트 있는데. 영업 보시잖아요. 네, 스마트하게 영업하죠. 네, 그래서 스마트한 맞춤식으로 고객들이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때 골프채를 샀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골프 관련된 영상들을 찍어서 보내면서 골프존 같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영상을 최적화되게 띄워주는 거죠. 굉장히 네, 좋은데요. 그런 기술을 이제 마이데이터로 접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API 플랫폼 업체 중 유일하게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된 쿠콘 만나봤고요. 수수료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3월 중순부터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뭐 보시면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기대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실적 위주 업체들이 조금 제조업체들이 조금 약간 주가가 슬로우다운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더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라도 그냥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계속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에 유일하게 선정된 쿠콘 종목 저희가 살펴봤고요.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4시 13분 지나고 있는데요. 유럽 시장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썸머타임이 실시가 되면서 우리 시간으로는 미국 시장은 밤 10시 30분에 시작을 하고 유럽은 낮 4시에 시작을 합니다. 기존보다 1시간 앞당겨졌죠. 29일 바로 오늘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5번째 협상이 열릴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탈나치화를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보도를 했고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돈바스 지역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밝히고 한 발 물러선 태도를 취했습니다.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나토 가입을
허용할 준비가 됐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를 했는데 이번 협상 결과는 전 세계 증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G7은 러시아 천연가스 루브라 결제에 만장일치로 거부를 표했습니다. 유럽은 다방면으로 러시아 제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에너지 제재만은 현재 제외를 하고 있죠. 아직 안개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영국의 푸시 지수는 오르고 있고요. 독일 닥스 지수 1.3% 강하게 출발, 프랑스 깍그도 1.27% 강하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녀들의 종목 콕톡 종목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네, 이렇게 잘주 쿠폰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유럽 증시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니의 리포트 콕톡으로 한 번 더 증권사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순항이란 제목의 신한금융투자 리포트입니다. 올해 1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죠.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오픈뱅킹 상위 개념으로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신용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알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안정성이 높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서만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습니다. 쿠코는 2021년 API 플랫폼 업체 중 유일하게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됐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든 은행, 증권사, 카드사와 실시간 전용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수수료 기반의 안정적인 고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설정하지 않았지만 국내 독보적인 데이터 수집 능력으로 마땅한 경쟁자가 없다는 점, 산업 특성상 높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요 투자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단란 주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루트로닉을 뽑아봤는데 사용관 차장님이 가져온 종목이죠. 이 종목 지난주 환기 종목이 해제된 다음에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신고가 랠리를 보인 바가 있는데 리오프닝 기대 속에서 지금 미용기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또 해외 매출 확대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24일에 기록한 52주 신고가가 한 26,500원 부근이고요. 현재는 그보다는 조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약세 흐름 보이면서 1.75% 하락 25,25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루트로닉에 대한 관심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그녀들의 콕톡에서 이 루트로닉 또 미용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루트로닉은 소모품 매출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연구원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루트로닉에 대한 이게 약간 리스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성장성은 어디서 엿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성장성은 일단은 선진국 위주, 미국과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프리미엄 제품군들. 예전에 솔직히 어떤 레이저, 의료기기 했으면은 굉장히 좀 중저가 제품 위주로 이제 많이 보급이 됐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수요가 바짝 올라오다 보니까 점점 더 프리미엄 제품군들을 더 선호하는 현상들이 벌어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에게 좀 기회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점점 더 신제품은 프리미엄급으로 출시가 되면서 그에 맞춰서 이 장비가 계속적으로 보급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소모품 매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우려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해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어떤 인지도라던가 신뢰도를 학술지 게재라던가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통해서 획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결정을 생산하는 쪽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수익성의 급격한 개선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가시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과연 이 상품의 판가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루트로닉은 갑의 위치에 있는 거네요. 네, 충분히 그렇다고 보고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미에 대한 추구, 그건 인간의 좀 기본적인 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지금 전환이 되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갑작스럽게 성형수술을 지금 하겠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늦었어요. 늦었어요? 네. 마스크를 쓰고 한창일 네. 때 그때 했었어야 했으면은 됐는데. 벗어도 네. 원래 네 얼굴이 이랬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 하면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손을 댄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미용, 의료, 기기, 관리 몰래 조금씩 예뻐지는. 달라지는 쪽으로 보여줘야지 이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덧붙여서 이제 그 네. 소모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네. 드리고 싶은데 네. 우선은 저희는 성형수술은 늦었다는 거 네.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은 늦었어요. 네. 늦었어요. 네. 근데 소모품
소모품 비용이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전에 다루었던 뭐 클래시스라던가 네. 제이시스 메디컬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가격이 조금 대중적이면서 네. 소모품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대수 자체가 좀 더 덜 나갈 텐데 소모품이 많이 소진이 되려면은 소모품 비용이 다른 회사보다 좀 더 높은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는 중저가 제품군이었어요. 그런 네. 것들이 어디로 나갈까요? 이런 것들이 선진국으로는 나가지 않아요. 선진국에서는 그만큼 확실한 수요들과 그리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군들을 점점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영업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되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고 수출 비중이 80%가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선진국의 프리미엄 제품 라인들이 깔리면서 소모품도 그쪽에서 이용하는 인원들이 더 많겠어요? 아니면 중저가,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쪽들이 더 많겠습니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더 많은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소모품의 급격한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이 짚어주셨다시피 이 해외 매출액 비중이 80% 정도 작년에 찍혔는데 그중에 한 70% 이상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루트로닝이 이제 최근에 공격적으로 R&D 생산 시설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기대되는 성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어떤 주주 환원 정책까지도 같이 피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호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결국 이제 국내 피어 그룹 대비해서 이 루트로닉이라는 업체가 조금 평가 절하를 받아왔어요. 동종 업계들의 피어 그룹의 평균 PER을 보면은 한 24배 정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17배 미만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계적인 이슈 부분들과 어떤 환기 종목 이런 것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평가 절하를 받아왔었는데 결국에는 국내 1위의 에스테틱 업체고 이게 수출 비중 점점 더 넓혀가면서 선진국 위주의 프리미엄 제품군의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재무 회계 이슈까지 다 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 결국 이 업체가 언제까지 17배만 받을 것이냐. 네. 국내에서 선도 업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24배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날들이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그동안에 안 올랐던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뭐 2차 전지라든지 5G도 오늘 조금 움직였고요. 그렇죠. 근데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계속 잘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보다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시장 흐름에서 봤을 때 일단 주아 맞아요. 씨한테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루트로닉 언제쯤 접근해도 좋을까요? 이미 보시면 시장에서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었고 주가가 그만큼 많이 반영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조정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주들도 관련해서 요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예, 비슷하게 흐름은 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된다면 보통 이제 현실적인 접근 방법은 아무래도 분할 매수, 예, 그게 가장 적합하겠죠. 대신에 이제 자기가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할 텐데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어느 정도 목표 주가를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예, 그 상황에서 조정이 받을 때 좀 와야지 예, 너무 기대감만 가지고 조정이 온다고 무조건 사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주린이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 질문인데 네. 보통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마음속으로 목표 주가를 잡고 네. 그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좀 빠졌을 때 들어가자 이런 얘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려운 얘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대비해서 봤을 때 네. 얼마 정도나 빠지면은 이제 매수가 조금 유효한 그 구간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으며 네. 혹시 마음속에 구간을 정한다면 뭐 5%가 좋을지 10%가 좋을지 혹은 좀 장기적으로 30%까지 봐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될지 네.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루트로는 좀 30%까지 어떻게 할까요? 빠질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니 향후의 네. 수익률을. 향후의 수익률이요? 네네. 향후의 수익은 저는 굉장히 좀 높게 잡는 편이에요. 증권사 리포트 목표가 나온 거 다 봤는데 그거보다 제가 가장 베스트로 높더라고요. 35,000원. 네, 35,000원 일단 낙찰입니다. 잡았어요. 35,000원. 네, 35,000원 잡아놨는데 이거는 이제 분기 실적 체크하면서 영업 상황 보면서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디스카운트 받던 요인들이 할인이 되는 가운데에서 영업이익 숫자가 엄청나게 찍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파르게 증가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21년도 작년에 1,736억
매출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가고 있어요. 51억 적자에서 26억 적자에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62억 흑자, 그리고 작년에 300억 영업이익 흑자 냈어요. 그리고 올해에는 430억, 내년에는 550억 예상이 되거든요. 와, 가파르게 엄청나게 상승하네요.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멀티플까지 같이 높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곱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주가가 솔직히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 실적 체크하면서 목표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수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딱 매수해야 된다 이런 거 없고요. 저는 그냥 분할 관점으로 빠질 때 계속 좀 사서 모아 나가시면은 지수의 어떤 수익률보다는 훨씬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쪽이 바로 의료 미용 기기고 그 중에서도 루트로닉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트로닉의 강한 확신을 보이셨고. 네. 네. 두 분 다 주아 분할 매수 씨님께서는 관점이신 거죠? 예, 그러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건 사실은 크게 보면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약간 실적도 실적이지만 어느 정도 사업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서 약간 테마성이 끼었을 때는 예, 기간 조정을 보는 편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지금 조금 사그라지는 상황이니까 예, 그게 조금 사그라드는 기간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들어가실 때 꼭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조정을 바닥까지 보시지 마시고 예, 조금 올라오는 걸 확인하시고 예, 기간 매수 조금 들어오고 이런 것들 수급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기준으로 뭐 가격을 만약에 삼는다면 바로 직전의 저점 정도 수준. 왜냐하면 그 사이에 만약에 어떤 이 회사의 모멘텀이라든가 실적 전망치라든가 이런 게 꺾이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한 전 저점 정도 직전 저점 수준에서 그 바닥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 중에 가장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루트로닉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또 공격적인 R&D로 수요에 대한 대응 역량까지 갖춘 점 투자 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조정이 나올 때 모아가는 전략 35,000원까지 보신다고 투자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유튜브로 4시부터 5시까지 우리 미주 여러분들도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저희 유튜브로 미주 여러분들의 의견도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옥경화 님이 쿠콘 4종목인데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디 김지민 님이 쿠콘은 실적 우려해서 자유롭다. 아까 실적을 한번 짚어주셨잖아요. 네. 계속해서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겠죠? 급격하게라기보다는요. 실적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어차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자체가 이제 성장을 시작한 건데 이 고객 기반들이 아까 루트로닉의 의료기기처럼 쫙 이제 깔렸거든요. 금융사들이 깔리기 시작.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깔리고 나가고 있고 그래서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는 방향성은 맞으니까 그 방향성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중요한 건 이제 이 회사의 고정비 비중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이 딱 점프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고정비를 넘어서면서 이제 점프를 하는 시기인데 그 타이밍에서는 주가는 좀 더 갈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좀 매출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디 뿌잉뿌뿌님이 나도 루트로닉 기기로 관리받고 피부 뿌잉뿌잉 뿌잉뿌잉 귀여워요. 해야겠다. 뿌잉뿌잉. 네, 저도 받고 싶네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받고 있는데. 그리고 아이디 루트로닉님이 루트로닉 21선 매매법 어떤가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짚어주신 거죠? 21선 대형주들을 매매법. 21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만약 그때 떨어져 갈 때? 준다면.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 조정 받을 때 어떤 기관들이 들어왔던 물량들을 쫙 빼면서 가격을 확 밀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 싶을 때는 섣불리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기관 쪽 매도가 멈추면서 매수의 전환이라던가 이런 포인트가 있을 때 들어가시면은 조금 더 낮은 저점을 잡지 않을 수 있을까? 좀 이게 환기 그렇게- 종목이 풀린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기관의 매수가 한동안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네. 못 샀던 기관들. 일단은 환기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회계적인 어떤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기 종목 다 해제가 됐고 그동안엔 소속부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거 중견기업으로 격상을 이제 시켰거든요. 됐군요. 네네. 그만큼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수급들이 더 늘어났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이슈들은 다 해소가 됐고 캐펙스 투자 만들어놨고 선진국 쪽에 프리미엄 제품 나가고 있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체형 관리 쪽으로 또 하나가 있어요. 체형 맞아요. 관리요? 네, 오, 그게 이제 헐리우드 신제품 쪽. 관리를 하는군요. 맞아요. 네. 네, 피부뿐만 아니라 몸도 같이 관리해라. 이렇게 우리가 다 관리해 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종합관리 회사로 좀 거듭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혈관 치료, 더마부위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치료적, 예전에는 단순히 피부 관리였는데 이게 어떤 색소 치료라던가 체형 관리 이런 쪽의 치료 목적까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PER에 머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의 상향을 같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35,000원 되면 뿌잉뿌뿌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네, 루트로닉으로 행복하겠죠. 관리를 받으러? 네, 가야죠. 네. 하셨나요? 저요? 네. 전 예전부터 주주입니다. 아, 그럼 가셔도 되겠네요. 또 이렇게 계속 공개를 하게 되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난 주식 저희가 쿠콘과 루트로닉 살펴봤고요. 다음 이야기를 나눌 종목은 못난 주식입니다. 박종훈 연구원이 가져오신 덕산 하이메탈인데요. 오늘 패키지 기판 관련주들 모두 약세였습니다. 지금 아이폰 SE 감산 영향도 있어서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인터플렉스 굉장히 많이 빠진 바가 있는데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기판 관련주라기보다 이제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솔더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판 업체들 매출과 연동되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같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3월 들어서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다만 오늘은 장중 5% 넘게 빠지기도 했었고 좀 다소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 장 2.57% 하락하면서 18,950원에 그래도 낙폭을 줄여가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최근 이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지금 역시나 제가 아까 루트로닉에도 여쭤봤던 것처럼 기판주들 빠질 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시점도 있거든요. 덕산 하이메탈은 어떻게 저희가 성장성을 봐야 될까요? 예, 뭐 원래 덕산 하이메탈의 아이템 자체가 그 솔더볼로서 이제 기판하고 같이 연결해서 칩에 패키징하는 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다른 기판들이 사실은 많이 올라올 때 FCBGA 관련해서 기판 업체들이 많이 주가가 올라올 때 얘는 좀 늦게 출발을 한 경향은 있거든요. 네. 근데 조정이 같이 왔다는 건 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을 할 때 조금 더 업사이드가 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람들이 이런 회사도 있었구나. 근데 기판이 오른 것보다 조금 덜 올랐네. 근데 실적은 기판 못지않게 많이 좋아지네. 이런 걸 보시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올라갈 때 기판도 좋지만 이 업체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도 주요 매출 구성이 솔더볼 파우더웨어 100%라고 100% 되어 네요. 있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 2위 업체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뭐 네. 국내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지만 뭐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평가가 좋은 회사인가요? 어차피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특히 메모리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글로벌에서 뭐 60, 70% 마켓쉐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거기 체인에 들어가 있는 그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당연히 뭐 글로벌 1, 2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소재 쪽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 이제 일본 업체들이 1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우리가 2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솔더볼 쪽도 사실 아직까지는 글로벌 2등인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글로벌 2등인 걸 감안해도 그래도 그 마켓 점유율 자체가 글로벌 1등과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성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을 보니까 영업이익이랑 보니까 68% 그리고 180%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컨센서스가. 이렇게 영업이익 증가 속도가 좀 가파른 이유가 궁금한데 솔더볼 원재료 가격을 좀 판가에 전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재료 가격을 일단은 전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동안 이 시간에 이제 IT 업체들 특히 지난번에 이제 제우스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런 IT 업체들을 수출하는 IT 업체들을 말씀드릴 때 이익이 갑자기 좋아지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환율 효과도 있거든요. 환율 효과를 여전히 누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면 여전히 뭐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의 전가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좀 더 이익이 좋아지는 부분들도 더 큰 것 같긴 하고요. 이게 이제 원자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재료에 관련해서 이제 솔더볼의 원자재가 주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원자재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에 조금 더 마진을 챙기기 위해서 미얀마에다가 DS 미얀마를 설립을 했다라고 하던데 이 부분도 앞으로 실적이 찍히게 되나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일단 시작은 됐고요. 올해도
이 미얀마 쪽의 캐퍼가 제가 알기로는 매출로 따지면 한 600억 정도, 연 6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까지도 올해 올라올 수 있어서 그러면 이제 매출이 올라오면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재료 가격 이런 것들 전가를 하면 이익이 올라오는 규모가 더 크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은 자회사 덕산 네오록스를 빼고 또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1분기 덕산 네오록스의 실적 둔화가 덕산 하이메탈의 주가 하락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올해 자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예, 물론 이제 그 자회사에 대한 우려가 나올 때는 그 2월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가 조금 시간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사실은 올레 이게 덕산 레오스 하는 게 올레드 쪽의 소재 쪽을 하는데 네. 그쪽 소재 업체들에 대한 성장성이 이제 다시 좀 재평가받고 있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사이에 좀 덕산 레오루스에 대한 의견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했고 올해 실질적으로 이익 규모를 보더라도 조금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거기도 이제 주목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덕산 하이메탈의 입장에서는 그 수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패키지 기판 수요 급증을 하면서 그 회사들이 그 설비 투자도 확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이 소부장 업체, 덕산 하이메탈 같은 소부장 업체에서도 수혜를 좀 챙길 수 있겠네요. 예, 뭐 증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고요. 계속 하겠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그 MK전자도 하잖아요, 이 볼을. 네. 둘의 위치가 어느 정도로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일본 업체가 1등인데 그 일본 국내 업체가 업체끼리만 비교해 봤을 땐 덕산이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솔더볼도 사실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칩하고 그 서브스트레이트하고 붙이는 때 쓰는 이렇게 플립칩을 할 때에 쓰는 솔더볼이 있고 그 다음에 기판 완전히 기판하고 메인 기판하고 할 때 붙이는 또 솔더볼이 있습니다. 종류가 다른데 이 모든 솔더볼의 종류를 하는 거는 덕산이고요. MK는 이제 그중 일부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커버하는 게 훨씬 더 덕산 그렇죠. 하이가 크네요. 예, 근데 그렇죠. 지금 일본 업체가 1위라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엔화 약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지금 너무 심한 상황인데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타격은 없나요? 일단 그 지금은 가격도 가격인데 아시다시피 반도체 기판 자체가 네네. 모자란다는 건 그만큼 솔더볼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도 가까이 있고 대응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부품은 무엇보다 그런 경우 때문에 당분간 뭐 그런 우려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관희님께서는 혹시 덕산 하이메탈과 이 솔루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충분히 관심이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워낙에 AI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이 솔루볼을 꽝입니다, 꽝입니다. 고객에게 네. 스마트하게 추천하려고 하면 뭘 보내야 되죠? 글쎄요. 반도체 영상을 찍어서. 일단은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네. 워낙에 지금 패키지 기판 쪽이 수요가 완벽하게 맞춰주고 있는 업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엔저 현상으로 인한 1위 업체와의 경쟁 구도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2위 업체 점유율 30%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어떤 뭐 아까 말씀해주신 BGA 쪽뿐만 아니라 CSP 쪽에서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호황을 계속적으로 패키지 기판과 함께 당분간은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회사 이 덕산 네오룩스의 실적 둔화로 주가가 좀 조정받은 경향이 있지만 올해 자회사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요. 최근 패키지 기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는 점, 이 부분 수혜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오늘 좀 5%대까지 낙폭이 나왔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조금 회복한 모습이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지금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루트로닉하고 비슷한 흐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르던 종목들이 조금 빠지고 빠진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기판하고 같이 조금 쉬는 타임은 당분간은 조금 더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지금 반도체 관련된 소재나 기판이든 뭐 장비든 왜 올랐을까를 봤을 때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제 곧 내일 나올 나오게 거예요. 되죠. 그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일 나오고 나면 어느 정도 반영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건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 그쯤 4월 첫째 주니까 그 주에
보시면 같이 좀 미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권 차장이 가져오신 모주 서울 옥션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K 옥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옥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못난 주식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죠. 최근 6거래일 동안 또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직전 고점이 4만 원대이기 때문에 반토막이 난 다음에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소폭 상승 0.36% 강세 27,2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서울 옥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요. 지금 네.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조금 더 갈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조금 가죠. 가나요? 네, 6일 동안 지금 올랐잖아요. 네. 왜 올랐을까요? 개인들이 다 팔았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 누가 샀을까요? 안타깝네요. 푸신하고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샀어요. 네. 네, 기관 수급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개인들 물량 빠지는 거 보면 하루에 38억, 40억씩 빠지고 있어요. 121선 위쪽으로 안정적으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런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정고점까지 밀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수급적으로는 좋다. 기술적으로도 차트는 완성이 됐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가지신 개인 여러분도 팔면 안 되고요. 오히려 더 사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네. 28일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네요. 기관의 매수가 네. 13만 주 넘게 들어왔는데 그날 뭐 무슨 뉴스가 났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들이 아무튼 다 뺏겼어요. 없더라고요. 개인들이 다 물량을 네. 뺏겼네요. 이런 지점에서 던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121선을 돌파해 있는데 던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미주 여러분 가운데서 서울 옥션 그리고 K 옥션도 네. 조금 동일한 뷰시죠? 동일한데 네. 지금 K옥션의 어떤 평가가 지금 조금 더 위쪽이에요. 아. 그래서 서울 옥션을 사야 되는 구간인 거죠. 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저평가 지금 지금 구간이에요. 저평가돼 저평가다. 있다고요? 네, 어. 실적 나오는 것만 봐도 숫자 차이가 그게 확연하게 2022년 있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인가요? 작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나온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재무제표 2개 펴놓고 보시면은 네. 숫자 차이가 크게 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주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서울 옥션을 쥐고 있는 분들은 기관한테 물량을 뺏기면 안 되겠죠? 당연히 홀딩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목표가 38,000원. 주하씨님께서 나중에 또 올릴 겁니다, 여러분. 네, 딱 들고 미소를 계세요. 짓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서울 옥션, 그 K 옥션이 처음 상장할 때부터 가격이 높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들이 생각하시기엔 야, 상장할 때보다 많이 싸졌으니까 서울 옥션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 시기에 이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이게 이성적으로 된 거죠. 네. 네, 따져보게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시장에서의 위치도 사실은 뭐 서울 옥션이 더 월등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서울 옥션을 더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옥션이 사실 미술품 경매 업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뭐 사업이 너무 많아졌어요. 뭐 NFT도 하고 경매 기반 오픈 마켓도 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미술품 시장에서도 NFT 열풍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NFT 그 사업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NFT라는 테마가 작년에 좀 불었죠. 11월, 그러면서 네. 메타버스랑 같이 붙다 보니까 게임주건 미술 쪽이건 이런 것들의 밸류를 고밸류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너무 급격하게 받다 보니까 빠졌던 훅 거지. 빠졌어요. 그거 외에는 빠질 이유는 없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등, 모주에서 이제 잘주로 간다라기보다는 적절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잘 사면은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경매 업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경매 수수료 수입하고 당사에서 취득한 미술품의 판매 이런 부분들의 수수료가 주요 수입원이 될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22일 날 기획 경매를 했었어요. 네. 컨템포러리 경매를 했었는데 여기 낙찰 총액이 165억이 나왔습니다. 낙찰률이 90%가 넘어요. 91%에 달하고 1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프라인 경매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4억 증가. 그리고 퍼센티지로는 85%가 증가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2008년도에 경매 쪽이 굉장히 호황을 누렸던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기에 버금가는 최대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숫자까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이런 시장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네, 네. 저도 이제 예술품 시장에 이제 관심만 있는데 네네. 낙찰은 받지 못하고 이제 네. 관심만 있는데 이 NFT 관련해서 그 이우환 작가의 우주라는 작품이 맞아요. 처음에 2억으로 이제 NFT 시장에 경매가 붙여졌는데 7억 8천 정도에 최근에 낙찰이 세죠. 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참 그 NFT로 이렇게 낙찰을 받는 날이 오다니라고 맞아요. 굉장히 좀 신기했고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경매 수수료율이 2022년 2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최근에는 15%에서 지금 18%로
온라인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오프라인의 이 경매 시장에 굉장히 큰 낙찰 수수료를 봤을 때 그렇죠. 이 큰 시장이잖아요. 3% 그럼 차이면 엄청 큰 3%면 거죠. 어느 정도나 네. 이 일단 뛰어넘는다라고 볼 수 있나요? 글쎄요. 계산상으로는 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간에 3%가 증가가 큰가요?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제 영업이익단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수료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걸 대체할 만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모두 이용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NFT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기존의 어떤 원작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논 펀저블 토큰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 토큰으로 이걸 시키는데 원소유와 어떤 소유 구분들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할 때 이것도 전부 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들어가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 작품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하지만 원소유자는 누구고 이 권리를 넘길 수도 있고 안 넘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미술품이라던가 어떤 명품 쪽에도 NFT가 요즘에 많이 적용이 돼요. 이런 원품 가품, 원품을 구별해야 되는 쪽에는 상당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블록체인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또 어떤 유명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방탄소년단의 RM이라던가 맞아요. 박영선, 유명인이죠. 예, 서울시장 같은 분들이 네. 참여들을 이제 많이 했어요. 경매 열릴 때. 그렇다 보니까 인지도가 더 올라가면서 1,000만 원 이하의 작품들은 나오는 족족 정말로 예약 판매가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NFT 있잖아요. 김한기 네. 화백인데 3점이 7억 5천 정도에 판매가 됐어요. 조금 약간 논란도 있었는데 네. 이거 원작이 19년 11월에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162억에 낙찰이 됐어요. 132억 아닌가요? 132억이었네요. 네, 네, 그리고 132억. 작년 8월에 이제 서울옥션에서 그 판화가 40억에 또 김한기 맞아요. 작가님의 낙찰이 네. 됐죠. 근데 이게 대체 투자 수단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판매가 또 되니까. 네, 리세일이 되는 간격들이 빠르게 돌아오면서 그만큼 수수료 수입이 빠르게 발생이 되는 시기들이 점점 더 짧아진다라는 거죠. 네. 근데 NFT 어쨌든 블록체인 기반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네. 가상화폐 시장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다날이 상승을 했죠. 뭐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쏘다가 좀 상승폭을 줄이긴 맞아요. 했는데, 네. 근데 지금 서울옥션 뭐 이런 NFT 관련주들이 계속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원하게 가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가 좀 모멘텀이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도 상당히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요. 모멘텀은 충분히 갖췄어요. 일단 대기업들이 전부 다 서울옥션과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LG전자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해주신 그 김한기 화백의 NFT 작품 3점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LG 올레드 TV에다 그 작품을 담아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협업을 했어요. 와. LG전자가 협업을 하면서 텔레비전 주는 건가요? 네, 텔레비전을 줍니다. 오. 그 가격이 포함된 경매 가격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비싸긴 하네요. 네, 아무튼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줬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 보면 신세계그룹이 서울옥션에 지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신세계요? 네, 280억을 투입을 해서 4.8%의 지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 주총에서 인터넷 경매를 정관에 추가를 했어요, 신세계가. 아하. 그만큼 미술품 쪽, NFT 쪽 시장에 대해서 대기업들의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테마성이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논펀저블 토큰으로 해서는 정말로 아우를 수 있는 분야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명품이라던가 이런 그림, 게임, 뭐든지 어떤 캐릭터 전부 다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NFT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트렌드를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 트렌드화 시키면서 협업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결국에는 뭐 대기업이 들어오면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좀 더 확보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 주아 씨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좋아하시나요? 네, 뭐 NFT라는 개념 자체도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도 다 맞고요. 제가 보는 입장은 일단 왜 사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술품을 왜 사야 네. 되냐. 네. 그리고 관련된 NFT 상품 또 왜 사야 되냐를 아까 봐야 대체 되는데 수단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대체 수단이 되냐 네. 하면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 돈을 뭐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또 코인도 해봤지만 네. 미술품도 새로운 대체 수단이 되네. 약간 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약간 신선한 거죠. 특히나 이제 코인 같은 건 이제 많이 대중화돼 있지만 미술품은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유동성이 풍부한 사람들한테 대체제로서
또 되게 좋거든요. 유동성을 자산을 어쨌든 돈을만 갖고 있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꼭 부동산은 세금도 이슈도 있고 뭣도 이슈가 있지만 미술품은 자유롭죠. 그나마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잘 숨길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옥션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NFT 사업 그리고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미술품이 재테크 대체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보면은 3월 초부터 바닥 잡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업사이드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지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목표가는 38,000원 네, 미리 말씀을 드렸죠. 미리 말씀드렸고요. 지나가는 가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년 정점으로 해서 19년도에는 사실상 영업이익 적자 전환을 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790억 매출에 20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리셀 시장이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면서 미술품의 경매 주기가 짧아진 거예요. 단기간 보유를 해도 굉장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22일 날 이우환의 조옹이라는 작품이 서울옥션에서 5억 9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이게 19년 5월 달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K옥션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이 됐었냐? 2억 5천만 원에 낙찰이 이거 됐었거든요. 3억 정도 보셨네요. 2년 10개월 만에 136% 수익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만큼 주식의 변동성 못지않게 지금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트렌드들이 당분간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계속 숫자는 찍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함께해 주신 주코치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그리고 박종훈 FS 리서치 수석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저희는 매일 4시에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미주 여러분들 풍성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내일도 더 많이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 만나는 힐링 마무리 유현진 보로 내일도 함께하세요. 미주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